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Exact Language Method on a Quantum Computer라는 주제로 톡을 하게 된 김동욱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링크가 아니라 제목, 아카이브 넘버가 달려있는 페이퍼입니다. 커비, 모타, 메짜카포 세 분이 쓴 페이퍼고 22년에 나왔고 억셉은 작년 4월에 됐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페이퍼는 아닌데 또 완전 최신은 아닌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의 페이퍼고 네, 되게 좋은 내용의 페이퍼 같아요. 일단 저자분들이 다 IBM에 계신 분들이라서 약간 유저라든지 아니면 퀀텀 컴퓨터 아키텍처를 조금 염두에 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펜딕스도 되게 볼 게 많고 본론 이외에 본문의 문제의식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재밌게 읽은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랭저스 메서드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릴 오프 베이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건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거를 퀀텀 컴퓨터로 만들 때 이제 약간 서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툴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블록 인코딩이라는 도구를 도입합니다. 이 도구는 사실 이분들이 하기 전에 거의 10년 전쯤에 알려져 있는 도구인데요. 사실은 이게 왜 빨리 임포트가 안 됐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되게 임플리케이션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많은 데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비쇼프 폴리노미얼이라는 조금 수학적인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수식 전개상에서 필요한데 얘네들의 성질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 페이퍼에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앵소스 메서드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에러 아날리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디테일로 여기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 명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디테일이 필요해요. 근데 디테일도 되게 재밌게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릴 오브 베이시스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이제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일단 아비트러리한 스테이트 사이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은 계속 액트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 제로는 K는 0일 때 사이 제로고요. 그다음에 1, 2 이렇게 해밀토니안은 계속 액트를 해요. 그래서 D 마이너스 한 번까지 액트를 해서 총 D개의 스테이트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이 제로가 처음에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H를 액트하면 계속 스테이트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바뀔 텐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베이시스를 해보자. 얘네들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는 아닐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들로 인해서 스팬되는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약 D 디멘션의 벡터 스페이스, 힐버 스페이스를 다룰 수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 제로, h 사이 제로, h 스퀘어 사이 제로 이런 애들을 베이시스로 쭉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사이 1, 얘를 사이 2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h에 d 마이너스 1승의 사이 제로까지. 얘는 사이 d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들을 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무래도 그거는 퀀텀 시뮬레이션 때문일 거예요. 뭐 혹은 그냥 양자역학 자체. 그래서 해밀토니안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걔네들의 타임 이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보면 오퍼레이터 파트를 ith 뭐 h 스퀘어 이런 식으로 테일러 익스펜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이 제로 액트 하는 거고 얘네들을 다시 전개해서 써보면은 첫 번째 텀은 사이 제로, 두 번째 텀은 h 사이 제로, 세 번째 텀은 h 스퀘어 사이 제로 이런 식으로 hn의 사이 제로로 이제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일반적인 타임 이볼루션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테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베이시스를 쓴 다음에 뭔가 프라블럼을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비트러리한 스테이트를 임의의 정확도로 원하는 정밀도로 다 표현을 하려면 얘네들이 무한히 많은 스테이트 혹은 디멘션만큼의 풀 힐버 스페이스 디멘션만큼의 스테이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 아이디어는 적당히 얘네들을 트렁케이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D로 이제 트렁케이트 한 다음에 해도 어느 정도 어프록시메이트하게 그 스테이트를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뭔가 문제를 풀 때도 프라블럼 사이즈가 n 큐빗이었을 때 총 2n승의 2n승의 일버 스페이스를 다루기엔 너무 디멘션이 크니까 얘를 적당히 D로 트렁케이트 하자는 게 이 퀼 오브 베이시스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제 랭도스 알고리즘 혹은 랭도스 메서드는 뭘 풀고자 하는 거냐면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풀려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아이겐밸류 그냥 우리가 많이 계산하는 요걸 풀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n 큐빗의 경우에는 2의 n승 바이 2의 n승 그러니까 2의 n 타임즈 2의 n 요거의 이제 사이즈 해밀토니안이니까 n이 커지면은 다이고널라이즈를 풀로 다 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나 로우 라잉 에너지 스펙트라에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낮은 에너지들 스테이트들로 문제를 이제 트렁케이트 하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의 문제를 풀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한하고 트렁케이트 된 디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화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두 개를 정의를 하는데 HIJ는 이제 앞에서 썼던 클로프 베이시스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을 매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IJ는 걔네들 사이에 얘네들이 오소노말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제로가 됩니다. 일반적인 IJ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로 원래 아이겐밸류 문제를 다시 써보면은 네, 요런 매트릭스 문제를 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풀 H는 2의 n승 바이 2의 n승이었지만 얘는 D 바이 D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S도 D 바이 D 매트릭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스테이트가 아니라면 적당히 이제 트렁케이트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살아남아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문제를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자 이건 거죠. 다만 이 문제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자체를 푸는 그러니까 이 페이퍼는 이 프로블럼 자체를 푸는 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펙티브 매트릭스 H랑 S를 얻을 거냐가 보이퍼의 키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건 사실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풀어라 이 페이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가기 전에 H랑 S를 어떻게 빨리 퀀텀 스테이트들로부터 뽑아낼 거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퀀텀 컴퓨터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푸는 거는 클래시컬 컴퓨터로 하든 아니면 다른 아이겐밸류 푸는 걸 하든 뭐 이제 여기서 당장 다루진 않겠다. 뭐 이런 게 포인트요. 그리고 이제 랭도스 메서드는 물론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도 이제 비슷한 걸 할 수 있어요. 퀀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클래시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우리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클래시컬 에뮬레이터로 2의 n승 바이 2의 n승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퀀텀 알고리즘 얘기하기 전에 원래 랑도스 메서드로 이제 추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데비에이션 트루 값으로부터 이제 메저드된 혹은 에스티메이트된 값과의 차이는 대충 이렇게 익스포넨셜에 컨버지 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조스 뭐지? 네, 클로프 베이시스의 디멘션 d를 키우면 키울수록 익스포넨셜리 이제 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렴성이 되게 좋은 방법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뭘 할 거냐? 블록 인코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피니션은 원래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힐버트 스페이스는 힐버트 시스템 해서 이제 HS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옥실리어리한 걸 더 붙여요. 옥실리어리 큐빗을 몇 개 더 붙여서 토탈 힐버트 스페이스를 더 큰 걸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 원래 이제 다이고널라이즈 하고 싶었던 해밀토니안은 여기서 정의된 거예요. HS 상에서. 그래서 얘가 해밀토니안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허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합쳐진 힐버트 스페이스 전체에 적용하는 유니타리 오퍼레이션을 하나 생각할 건데요. U랑 G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둘 다 유니타리 토탈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허미션이었지만 얘는 유니타리인 게 달라요. 음. 그래서 U랑 G는 각각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G는 이 옥실리어리 스테이트에만 액트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제로 그냥 이니셜라이즈 돼 있던 옥실리어리 큐빗들을 어떤 특정한 큐빗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필요한 이제 게이트들을 그냥 모아서 컬렉티블리 G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U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U는 H 옥실리얼이랑 H 시스템에 둘 다 액트하는 오퍼레이터고요. 근데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옥실리얼의 브라랑 캣을 각각 취합니다. 그래서 옥실리얼이 파트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겠죠. 이 G로 G에 대해서 브라켓을 액트를 해서 그러면은 시스템 해밀토니안 아니지 시스템 힐버 스페이스에만 작동하는 오퍼레이터가 나올 텐데 그 오퍼레이터가 원래 해밀토니안 H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니탈이고 네,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퍼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로 만들어진 H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 특별한 서브셋은 아니고 꽤나 많은 그러니까 흥미로운 해밀토니안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직 모델 같은 게 한 가지 예일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뭐 슈빙거 모델처럼 레티스 슈빙거 모델처럼 좀 더 다양한 스핀 해밀토니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파울리 그룹 오퍼레이터라서 그냥 싱글 큐빗 오퍼레이터뿐만이 아니라 투 큐빗 오퍼레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그 멀티 큐빗 오퍼레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제한 조건은 하지만 제한 조건은 모든 항들이 어쨌든 n 큐빗 파울리 오퍼레이터여야 돼요. s 큐빗이라고요. s 큐빗 파울리. 그래서 이러면 특징이 퍼미션이고요. 각 항들 레벨에서 유니탈이 각 항들 레벨에서 동시에 유니탈입니다. 컴바이터물을. 그래서 토탈 해밀토니아는 여기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얘는 두 종류의 텀이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텀들을 다 모은 거죠. 토탈 해밀토니아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울리 그룹 오퍼레이터들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넘버는 T개의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그래서 토탈 T개의 해밀토니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정은 1번은 알파들이 개수 알파가 전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개수거든요. 상수인데. 그런데 이건 이제 큰 빅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PI를 마이너스 PI로 바꿔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음수 개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PI 오퍼레이터 파트에 그냥 그 음수를 떠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인데 알파들의 썸이 다 T개 알파를 다 썸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빅딜 아니에요.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근데 그냥 H를 한 번 더 노멀라이즈 하면 돼요. sum of original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는 개수들을 다 모으면은 1로 노멀라이즈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페이퍼에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긴 했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파울리 그룹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해밀토니안에서도 원리적으로는 자기네들 방법이 통한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도 이제 블록 인코딩을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인코딩을 쓰면 다른 더 복잡한 해밀토니안도 시뮬레이션 하는데 쓸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는 있고요. 그래서 블록 인코딩이란 건 결국 뭐냐면은 아까 U가 되게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쓰면은 U는 각 텀 바이 텀에 대해서 옥실리어리 큐빗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옥실리어리랑 각 텀이랑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걔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블록 다이아고널 폼으로 P0, P1, P2, P, T-1 이렇게 해서 P는 해밀토니안에 들어가 있던 각 텀들이에요. Z, Z, X, X, 뭐 Z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각각각이 이제 HS에 다 액트하는 거고요. HS 힐버 스페이스에 각 블록들은 요 옥실리어를 큐빗에 대해서 블록 다이고널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텀 한 텀마다 다른 이 옥실리어를 큐빗이랑 엮어가지고 새로운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해밀토니아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고요. 얘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H 자체를 서킷 상에서 이렇게 액트해서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는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유니타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H1을 어떤 블랙박스로 나타내서 퀀텀 서킷 액트를 하는 건 요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유니타리 게이트의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H 자체를 서킷에 매핑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요 U로 바꾸고 나면은 이 U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가 되거든요. 이 전체는 H 토탈 힐버 스페이스에서 유니타리. 네, 그래서 얘는 게이트 매핑이 쉽습니다. 그리고 얘 이런 방식을 블록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블록 다이아고널하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블록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첫 번째로 하나는 U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더 있죠. G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옥실리어로 큐빗의 특별한 스테이트 G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알파들이 아까 해밀토니안의 개수로 등장하는 알파들이 파지티비티랑 노멀리제이션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오소 아니지 그냥 유닛 놈의 스테이트가 돼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요 G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고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사실이 G에 대해서 옥실리어리 파트를 트레이스 아웃,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는 거는 P0, P1, PT-.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U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옥실리어리 파트만 인덱스가 없어지게 이렇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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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돼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G가 놈으로 이제 요 알파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가 결국 다시 알파 I, pi, sum, t-. 여기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생각했던 HS에 적용하는 시스템 해밀토니안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에만 액트하는 해밀토니안은 허미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킷에서 구현이 쉽지 않은데 얘네를 더 큰 시스템을 생각해서 옥실러리 큐빗을 더 붙인 다음에 그 텀 개수만큼 개수에 비례한 의존하는 옥실러리 힐버 스페이스를 더 생각해서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면은 유니타리 액션을 해서 그냥 원래 관심 있던 HS 상에서는 그냥 해밀토니안이 액트하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몇 가지 프로퍼티를 하나씩 체크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 옥실리어의 큐빗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넘버 오브 큐빗은 대략 로그의 t개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t개는 해밀토니안 안에 있는 텀의 개수예요. 여기에 t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로그 t만큼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이 각 스테이트들이 각 오퍼레이터들을 레이블하는 거랑 똑같이 i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각 오퍼레이터를 레이블하는 것만큼 스테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2의 큐빅 개가 오퍼레이터 개수 t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면은 큐빅은 로그 t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게이트를 액트해야 H를 액트하는 거랑 똑같을 거냐.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이제 H가 복잡하면 더 많이 액트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액트하는 게이트는 뭐가 되냐면 컨트롤드 게이트예요. 왜냐면은 이 U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옥실리어를 큐빗이 i일 때 pi를 액트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i는 모든 그 해밀토니안의 텀 바이 텀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i일 때 뭔가를 해라니까 이제 컨트롤드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써지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넘버가 n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 t는 넘버 오브 텀이었고요. 그다음에 n은 n 큐빗 인터랙션의 경우.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자체가 뭐 몇 개의 오퍼레이터들을 인볼브 하고 있느냐 요거에서. 이직 모델이나 뭐 슈밍거 모델의 큐빅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n이 2인 거죠. 2 넘버 2. 그다음에 또 요게 또 그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G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옥실리어 큐빗이 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적당히 알파만큼의 웨이트를 줘가지고 루트 알파만큼의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로그 큐빗에 대해서 t의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요. 얘도 역시 컨트롤드 싱글 큐빗입니다. 컨트롤드 싱글 큐빗. 옥실리얼이 안에서만 액트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도 어펜딕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겐밸류 같은 거를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하려면 한 가지 오퍼레이션을 더 해야 돼요. R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하기 위해서 또 요만큼의 컨트롤드 게이트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대충 게이트 수는 T의 리니어한 피스 있고요. 그 다음에 T 로그 T 피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합니다. 그래서 그 이직 모델이나 슈밍거 모델이나 많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n의 폴리노미얼리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넘버 오브 큐비죠. 제가 위에서 n을 다른 n을 썼는데 대문자로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컨트롤 게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멀티 컨트롤 게이트인가요? 싱글 컨트롤 게이트인가요? 어, 컨트롤드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X 같은 거예요. 두 큐빗에 작용을 해서 하나의 인풋을 보고 다른 쪽에 액트하는 거예요. 저는 멀티 컨트롤 게이트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은 네. GA가 네. 결국에는, 음, 예를 들어서 저 알파 I가 그냥 유니폼 슈퍼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큐빗이 두 개라고 하면은, 그때 저 I가 될 수 있는 게 뭐 0, 1, 2, 3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네. 네. 그 i에 대해서 pi를 각각 매핑을 시키려면 네. 그 두 개의 큐빗에다가 모두 컨트롤을 걸어서 pi랑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어, 잠시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a 그 큐비트가 두 개면은 i는 네 개의 스테이트가 총 가능한 거고 네. 그거 중에 한 개를 뽑아서 결국 pi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이거는 제가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드 할 때
하나 이상의 게이트를 봐야 되는, 하나 이상의 큐빗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신 게 맞나요? 저는 이제 전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실라 큐빗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그러면 그 코스트가 네, 해밀토니안이 해밀토니안 i가 2배수로 늘어날 때 매번 컨트롤 게이트를 계속 추가해야 되는데 네. 코스트가 뎁스가 되게 늘어날 것 같아서. 어, 근데 얘네들이 결국 그런 매니 큐빗 컨트롤드 게이트가 어쨌든 T게 필요한데 얘가 폴리노미얼 오브 넘버 오브 폴리노미얼 인 넘버 오브 큐빗이거든요. T가. 아, 네, 네. 네네. 그래서 T가 아, 네. 대충 해밀턴의 텀의 개수라서 걔는 일단은 많은 흥미로운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네, 폴리노미얼 오브 넘버 오브 큐빗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블로깅 코딩으로 뭘 할 거냐 요걸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사이드 리마크로 체비숍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tn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n 세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 배우셨을 때 보면 우리가 많이 열심히 외웠잖아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저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0x는 1이고요. 이제 코사인 여기 n에 제로 대입하면 우변이 1이 되니까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t1x는 x입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t2x는 2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t3x는 4x 3승 마이너스 3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nx는 2의 n승 n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의 n 더하기 저쭉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그 수학책에 나오는 정의는 이건 아니고 리커시브한 정의가 있긴 한데 그냥 요 성질이 제일 메모라이즈 하기 쉬워서 그냥 이걸 정의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체크하는 법은 코사인 2세타가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다 확인하면 되고 얘도 코사인 3세타가 4 코사인 3승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다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중요한 성질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이 적분에 대해서 오소노말리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적분에 대해서 얘가 델타 nf로 오소고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되게 특수함수 배울 때 나오는 비슷한 녀석이 있거든요. 걔네도 비슷한 오소고나리티가 있는데 얘네는 매저가 달라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저가 하나는 그냥 D세타고요. 얘네는 사인 세타 D세타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관련해서 이제 뭐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보신 분은 이미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얘는 3D 스페리컬 코디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왜냐면 그 적분할 때 구면 좌표기에서 적분할 때 보면 이런 게 등장하니까. 그다음에 얘는 2D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냥 회전 변환이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이 페이퍼에서 되게 키인데 요 사실을 이 트릭을 이용해서 이제 되게 많은 성질들을 좀 써먹거든요. 또 하나는 제 정의로 사용하는 리커시브랑 별개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nm 두 개를 곱하면은 n 더하기 m이랑 n 빼기 m이랑 을 평균 낸 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코사인 세타 n 세타 코사인 m 세타 더하면 2분의 1에 코사인 n 더하기 m 세타 코사인 n 마이너스 m 세타 요걸로 이제 상하함수의 합과 차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폼이 이런 식으로 tnx가 xn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까 크릴로프 베이시스랑 연관지어서 이메 크릴로프 베이시스의 bd는 b 틸다랑 베이시스 레벨에서 똑같은데요. 베이시스로서 똑같은데 b 틸다는 그냥 h가 아니라 tk의 h를 액트한 걸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죠. T1이 X고 T0가 1이니까. 이제 T2부터는 약간의 어디셔널 피스를 더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스팬할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 전체를 바라보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풀려고 했던 랭조스 메서드랑 어떻게 엮이냐면은 그게 SIJ, 그러니까 클로프 베이시스들의 오버랩, 그 다음에 클로프 베이시스에 대해서 매저된 해밀토니안,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겐밸류를 새로 풀겠다는 거잖아요. 트렁케이티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얘네들이 떻게 바뀌냐면 얘는 결국 ti, tj를 어떤 아비트러리한 시작 트리거 이니셜 스테이트 사이 제로에 대해서 매저한 값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ti h가 마이너스 적기가 좀 팔이 아프네요. 요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리컬전 릴레이션을 쓰면은 위에서 나왔던 요거요. nm을 곱하면은 더하고 뺀 거랑 나눠진다. 요거를 쓰면은 2분의 1에 i 더하기 j, 2분의 1에 i 빼기 j. 그다음에 밑에는 4분의 1에 이거 두 번 쓴 거예요. 세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대값이랑 요 심볼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개의 텀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주어진 d by d 트렁케이티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려면은 어쨌든 TK를 매저 해야 되는데 K를 0, 1부터 시작해서 2D-1까지. 왜냐면 여기 더해진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 체비쇼프 폴리노미알을 포함하는 H의 체비쇼프 폴리노미알만큼의 복잡한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매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오버헤드가 생긴다. 이게 하나 키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뭐냐? 어떻게 그러면 알고리즘은 결국 얘네들을 어떻게 다 매저할 거냐? 요거를 하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퍼즐을 다 맞춰가면 돼요. 어떤 새로운 오퍼레이터 리플렉션 R을 정의하는데요. 얘는 옥실리어리 스페이스에서 아까 정유님이 설명해 주신 G 스테이트가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알파 해밀토니안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요거 이 벡터 하나가 있을 텐데 얘에 대한 리플렉션 반전 사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를 2의 G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원래 진짜 관심 있던 해밀토니안 시스템 힐버 스페이스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리플렉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폼이 나오는 이유는 뭐 그냥 그림 그려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V 벡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를 취하고 싶은 기준 벡터 G가 있으면은 이제 V 벡터 이제 분해를 하겠죠. 이게 겹치면 안 좋은데 제가 그림 좀 못 그렸네요. 그래서 대충 G랑 패럴렐한 성분이랑 G랑 수직인 성분이랑 있을 때 수직인 성분들은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요. 그럼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하겠죠. 패럴렐한 성분들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결과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V 그러면 반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V를 쪼개야 되는데 V 패럴렐은 그대로 두고 노멀 파트만 주면 되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G에 해당하는 성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반사하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맨 끝에 부분은 결국 원래 벡터 V거든요. G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수직한 성분이랑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걸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쓰는 게 되죠. 그래서 2G-1을 하면은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하면 이게 반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오면 이 오퍼레이터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얘는 옥실리어리 스페이스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펜실러 큐빅들에만.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덴티티 하나를 얻거든요. 이제 U를 계속 K번 액트 하면은 이제 뭔가 복잡한 오퍼레이터가 나올 텐데 이제 그거 사이에 R들을 적당히 끼워넣어요. 그래서 R 곱하기 U를 K1 액트라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러고 나면 우변에 체비쇼프 폴리노미얼만큼 변형된 HA의 something이 딱 나온다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아, 블록 인코딩이 아이디어 레벨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책은 뭐 트리비얼하게 K가 1일 때는 근데 완전 트리비얼하지 않아요.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 리플렉션이 있고 U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면 먼저 얘를 오른쪽으로 액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R이라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액트 하지 말고 왼쪽으로 액트를 해보시면 어차피 G가 어소 노말리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씩 하나씩 액트를 해보면 그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결국 G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R 액트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서 말을 그 맨 처음에 U를 블록 인코딩을 정의할 때 썼던 요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해밀턴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by definition. 그래서 T1이 X였으니까 오케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프루프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더 알고리즘에 집중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우리 보고 뭘 해라고 시키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체비쇼프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H가 들어간 요걸 이제 매저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그걸 하려면 위의 성질에 의해서 이 서킷을 매저하면 된다. 그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T는 원래 이제 요 자리에 R 곱하기 U에 K가 있었는데요. 이걸 쪼갠 거예요. 그냥 RU랑 RUK-1. 그래서 R은 왼쪽으로 액트를 시킨 거고요. 아까처럼. 그러면은 이제 G랑 캔슬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U만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또 트릭을 써보면은 이게 계속 말장난이긴 한데 얘네들을 UR의 2분의 K, R의 RU의 2분의 K. 만약에 K가 even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홀수면은 2분의 K, U, RU의 2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원래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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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둘씩 좌우에서 이렇게 묶어 나가다 보면 얘네들을 K가 홀수면은 예를 들어서 UR, U, RU 이렇게 묶어서 이런 폼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K가 짝수면은 이렇게 UR 이렇게 묶다 보면은 그냥 딱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R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럼 R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걸 그냥 1 대신에 R 제곱으로 바꿔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이런 식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안 묶이는 건 결국 가운데 있는 R 하나가 딱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R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좌우로 떠넘긴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뭘 매저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얘네는 사이에
2분의 K R 사이 2분의 K 요거랑 사이 2분의 K U 사이 2분의 K 각각 K가 2분이고 K가 5일 때. 그래서 사이 첨자 요거는 크릴로프 베이시스를 디파인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UR이 2분의 K번 액트 하면 사이의 2분의 K가 되는 거예요. 맞네. 예, RU가 사이 제로에 2분의 K번 액트 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저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잠깐 여기 안 된대요.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하나 퍼오면은 이미 퍼왔던 거 같네요. 아니네. 서킷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even k일 때는 ur을 2분의 k만큼 액트를 하고 예. 우선 맨 처음에 앵실러 큐빗에다가 g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g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프리페어하는 과정이고 요걸 프리페어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2분의 k 요걸 만들기 위해서 u 곱하기 r 오퍼레이터를 2분의 k만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이제 이 최비쇼프 폴리노미얼만큼의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를 하나씩 하나씩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 파트는 브라 스테이트를 프리페어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뒤에 파트는 메저 파트예요. 그래서 even의 경우에는 R을 이제 메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odd K일 때는 preparation을 한 다음에 U를 메저하면 됩니다. 그래서 R이랑 U를 어떻게 메저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케이스 1. K가 2분일 때는 2분의 K 간단한 노테이션을 쓰면은 R 2분의 K 요걸 상태를 읽으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트릭은 아까 R이라는 게 G 벡터에 대한 리플렉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이제 얘를 다시 써보면 이거 다른 알고리즘 할 때도 이제 많이 쓰는 트릭인데 아이고 네,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대거를 앞서서 준비한 큐빗에서 먼저 액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오는 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G 대거를 이쪽 사이드에 먼저 액트를 하고요. 그 말은 이제 반대쪽으로 얘도 이제 액트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의 제로 마이너스 1 요거의 오퍼레이터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요 스테이트 캣인가요? 캣 스테이트 하나를 준비를 한 다음에 걔네에 대해서 옥실리어리 큐빗을 다 매저를 해요. 엔실리어 큐빗을 전부 다 매저를 한 다음에 걔네들의 아웃컴이 만약에 전부 옥실리어 큐빗이 0,0,0,0,0 요게 나왔다. 그러면은 값을 플러스 1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뭔가 아웃컴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줍니다. 그게 이 오퍼레이터가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0일 때는 2이고 나머지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0일 때는 1이고 그래서 2랑 1이랑 빠져가지고 1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웃풋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K가 odd일 때는 2분의 K에 U에 2분의 K 요걸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서서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했던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U가 하는 거는 U의 데피니션을 다시 보시면 얘가 블록 인코딩이었죠. 블록 다이아고널 폼으로 제가 적었던 거. 그러면 걔는 옥실리어리 베이시스마다 옥실리어리의 한 스테이트마다 해밀토니안의 한 텀 PI를 액트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생긴 모양을 보면
컨트롤드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인실러 큐빗을 매저해요. 1번을 매저. 그 다음에 걔의 아웃컴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PI들을 PI들이라고 하면 돼요. PI를 이제 힐버 스페이스 시스템 힐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컨트롤드 매저먼트예요. 컨트롤드 매저먼트.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략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알고리즘의 개요는 여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고 싶었어요. 클로프 베이시스들을 이제 실컷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기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크릴로프 베이시스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해밀토니안과 그들의 오버랩을 계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뭔가 퀀텀 컴퓨터에 그걸 빨리 매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H를 일단은 체비쇼프 폴리노미알로 바꿨고요. 그래서 TK의 H를 매저하자. 그럼 요게 H의 K 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브 베이시스를 매저하는 거랑 에퀴벌런트하다. 이걸 설명을 드렸었고 그걸 매저하기 위해서 K가 even일 때랑 odd일 때 각각 이 RU의 K 승이라는 블록 인코딩된 오퍼레이터를 이제 우리가 바꿨죠. 그래서 나누어 쓰기를 이제 서로 한 다음에 K가 even이면은 어떤 복잡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R을 매저하는 거고 K가 odd면 U를 매저하는 거다. 그래서 even인 경우에는 복잡한 스테이트를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걔를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의 과정이 더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R을 매저하기 위해서 G 대거라는 걸 액트했었어야 돼요. R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G 대거 G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G 대거 액트를 우선 해줘서 이제 스테이트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옥실리어 큐빗을 전부 다 매저해서 0이면 플러스 1, 나머지이면 마이너스 1로 값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2로 이제 K가 오드인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스테이트를 RU의 곱으로 이제 몇 번 해서 액트를 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우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U를 하면 되는데 얘는 컨트롤드 매저먼트라서 생긴 게 이제 엔실러 큐빗을 매저를 해서 걔네 아웃컴이 뭔가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PI들을 시스템 햄 hilbert 스페이스에 대해서 매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컴을 읽어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의 개요고요. 그 다음에 에러 아날리시스는 이 부분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퀀텀 인포메이션 페이퍼를 못 읽는 게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만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게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걔네들의 에러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있다면 그 추정값이 틀리는 게 에러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에러는 그러니까 얘는 에러 in 이제로 요거겠죠.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에 대한 에러는 이게 익스프레션이 좀 복잡하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큐뮬러티브 에러라고 여러 가지 에러의 원인이 있으면 각 요인들을 다 추정을 한 다음에 걔네를 그냥 다 더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도는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각각의 에러의 오리진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finite sampling noise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퀀텀 컴퓨터가 하는 게 이제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냐 히스토그램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히스토그램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측정을 무한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피니 정확도의 확률을 얻을 수 없고 샘플링 노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크릴로프 디멘션 라지 D에 의존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레벨에 또 의존합니다. 이건 이제 expectation value를 읽음으로써 S나 H 같은 그 행렬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펙티블리 풀고자 하는 그때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얘네는 트렁케이션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일종의 레귤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IJ 중에 너무 작은 값은 그냥 0으로 무시하도록 하자 해서 그러면서 입실론이라는 걸 키는데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0이랑 똑같은 걸로 치자 하면서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 이슈 때문에 들어온 에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실론에 비례하죠. 그리고 입실론을 무한히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0으로 내려버리면 이 에러는 꺼져요. 그 다음에 또 이니셜 오버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크릴로프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때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닌 적당히 임의의 스테이트 사이 제로로 하나 픽업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오버랩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그렇겠죠. 이제 만약에 오버랩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거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차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넌제로여야 됩니다. 네. 걔의 또 그 오버랩 정도의 이제 에러가 의존해요. 점점 오버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정확해지겠죠. 네. 그다음에 3번은 이거는 에러 톨러런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 용어가 뭔가 에러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뭔가 결과의 수렴성이랑 관련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건데요. 얘는 크릴로프 베이시스의 수렴 원래 수렴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제가 크릴로프 랭조스 메서드라는 게 크릴로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트렁케이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넘버 오브 큐브에서 D로 이제 트렁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때 컨버전스가 익스포넨셜 오브 마이너스 D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렴은 빨리 하는 거죠. D가 조금만 커져도 이 값은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의존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텀은 참고로 클래시컬한 랑조스 메서드에서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딱히 퀀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시컬리 원래 있던 텀이 모양만 조금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 개요는 끄시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제일 신기했던 거, 그 체비쇼프 폴리노미알에 관련된 렘마 하나만 증명할 건데요. 여기 있었던 요거 증명하고 끝낼 건데 그 전에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그 델타 나오는 텀이 네, 그 저도 이제 여기 논문에서 어떻게 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에러 어널리시스 할 때 알고리즘에서 그 입실론이랑 델타 같이 나온 경우가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돼요. 그 어떤 저희가 목표하는 값이랑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 어 그 차이의 놈이 입실론보다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델타보다 클 때를 아, 기준으로 네, 에러 어널리시스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1 마이너스 델타보다 클 때. 네, 그 아, 에러가 그래서 입실론보다 델타가 네, 크면은 1에서 더 줄어드는 거니까 더 쉽게 벗어난다는 건가요? 네네네, 대충 알겠습니다. 예. 네네. Check the delivery box. 택배가 밖에 왔다고 말하려고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다른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키였던 요식만 빠르게 증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U를 K번 해서 옥실러 큐빗을 없앤 거는 체비쇼프 폴리노미알 오브 H랑 같다. 네, 요거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요게 항상 로테이션이랑 뭔가 엮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로테이션 같은 요소를 억지로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 오리진이 코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증명을 할 텐데 먼저 이제 그 아비트러리한 투사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홀드한다는 게 이제 오퍼레이터 아이덴티티잖아요. 지금 적힌 게. 그래서 아비트러리 사이에 대해서 다 홀드하겠지만 편의상
아이겐스테이트 오브 H를 사용해요. 어, 아이겐스테이트 오브 H. 이제 HS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얘에 대해서 U를 하나 액트 하잖아요. G, 앵실러 큐빗은 어떤 복잡한 스테이트, 해밀토니안 웨이트로 만들어지는 G로 주어져 있고요. 이 자리에 아이겐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 U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바꾼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가 람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루트 1 마이너스 람다인데요. 얘는 각각 노멀리제이션 같은 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 람다의 정의는 정의를 안 했네요. H 람다는 람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응. 근데 어차피 우리 H에 대해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H의 모든 개수들의 썸이 1이다. 요거기 때문에 이제 람다도 H가 작아가지고 이제 여기 각 스테이트들을 노멀라이즈 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된다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떨거지인데 얘는 오소 오소고날 인데 그러니까 G 파트랑 엔실라 큐빗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파트랑 오버랩이 하나도 없는 스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면 왼쪽 오른쪽 이두 개를 내적하면 항상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멀리제이션에 맞게 이제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걸 보일 건데 그래서 증명은 우선은 한 가지 신기한 걸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GA랍니다. 이제 관심 있는 스테이트,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U를 액트한 거에 그 다음에 G를 한 번 더, 얘는 프로젝션이죠, 일종의. 프로젝터 to G 스테이트일 거예요. 엔실라 큐빗에 액트하는 프로젝터를 하나 더 액트를 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파트는 그대로 갈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부분이 U의 정의에서 썼던 그겁니다. 그래서 블록인 코딩의 정의에서 썼던 그거예요. G들이 루트 람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루트 알파 아까 해밀토니안의 웨이트들 얘가 별게 아니라 해밀토니안 전체로 뿅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람다의 람다. 얘 람다는 숫자고요. 왼쪽에 있는 람다는 그냥 숫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키 메시지는 뭐냐면 U를 G 람다 액트를 하면은 그 중에서 적어도 G랑 평행한 파트는 항상 람다 곱하기 G 람다다. 요 비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떨거지가 더 있겠죠. 얘가 유니타리이기 때문에 놈을 안 바꿀 텐데 얘는 놈이 1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떨거지는 항상 이렇게 파라메터라이즈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웨이트가 람다랑 요걸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에 의해서 픽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A 쪽 성분이 이 앞에서 프로젝터를 저희가 취했으니까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다. 예. 그러면은 스텝 2는 이제 U에 대한 액션을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적어볼 거예요. 이제 특별한 스테이트 GA 람다, 아이겐 스테이트 하나를 픽업해서 만든 GA 람다를 우리가 1,0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소고날 스테이트들을 0,1로 씁니다. 이거를 뭐 거창한 말로 큐비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별로 좋은 표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펙티브하게 투디멘셔널로 생각하는 거죠. 관심 있는 스페이스 한 원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가 있고 그 나머지를 전부 그냥 0,1로 퉁치겠다는 나머지로. 네, 그럼 이 새로운 베이시스 하에서는 U의 액션이 뭐 어떻게 되냐면 U는 1,0 그러니까 G 람다는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돌리는 거예요. 네. 유니타이니까 마찬가지로 노먼 계속 보존하고 있죠. 아까 강조했듯이. 그래서 1번 요거고 그다음에 2번은 U를 두 번 액트하면 1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U의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U가 모든 해밀토니안 텀 바이 텀에 대해서 PI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은 PI 파울리 그룹 오퍼레이터들은 제곱하면 다 1이고 그다음에 II는 그냥 프로젝터니까 제곱하면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보장이 돼 있었어요. 스퀘어 투 원. 그러면은 우리가 U의 이펙티브한 행렬 표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를 일단 처음에 두 가지 성분 알거든요. 1번 조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알파 베타로 놔요. 그 다음에 2번을 놓고 푸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얘가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요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람다를 코사인 세타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람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의 행렬 표현을 어때요? 그 다음에 또 3번 재밌는 게 아까 R 곱하기 U를 해야 제비쇼프 폴리노미이 나왔거든요. 여기 메뉴에 여기 R 곱하기 U가 있죠. 그러면 이 이펙티브한 큐비타이즈드 된 스페이스에 대해서 R도 어떻게 액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R은 바이 데피니션 어떻게 했냐면 G에 대한 리플렉션이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G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두고 아닌 것들은 반사하라는 거죠. 즉, 이 큐비타이즈드 된 표현상에서 보면은 여기 G가 있죠. 그래서 1,0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들 0,1은 0, 마이너스 1로 반전시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R은 이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1, 0,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이 2D 이펙티브 2D 상에서 R 곱하기 U는 행렬 표현을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해보시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뭐 엄청 많이 본 형태죠. 그냥 회전 변환이에요. 네. 그러면 R 곱하기 U를 n승 한 거는 별게 아니라 코사인 n 세타 사인 n 세타 이제 왜 체비쇼프 폴리노멜이 나왔는지가 명확히 보쳤죠. n 세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게 아니라 tk 코사인 세타의 루트 1 마이너스 tk 스퀘어 사인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tk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써보면은 RU의 K승을 GA 아이겐스테이트 람다 액트를 하면은 대충 TK 람다의 GA 람다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소고나란 게 또 복잡한 계수랑 뭔가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또 GA랑 이를 또 액트 하면은 이쪽 오소고나란 파트는 캔슬되고요. 이 부분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가정 스텝 1에서 가정했던 게 H의 아이겐스테이트 람다만 봤는데 일반적으로 싸이를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람다에 대한 썸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GA 1S의 RU의 K승의 GA 싸이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이 어차피 리니어하기 때문에 다 쪼개져요. 텀 바이 텀. 썸 오브 베타 람다의 우르르르르 요걸로. 그러면 각 우르르르들이 TK 람다로 가겠죠. 그럼 걔네들을 다시 다 모으면 TK H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써야 되니까 좀 귀찮네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음, 음,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DKH랑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게 증명의 끝입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란초스 그 알고리즘 할 때 그 싸이 정의할 때요.
h to the power n을 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체비셰프 폴리노미알로 바꾼 거죠. 네, 네. 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네, 똑같은 건데요. 그냥 퀀텀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넘버 오브 게이트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체비쇼프 폴리노미알로 바꿔지면은 얻어지는 이점이 제가 네, 마지막에 증명했던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네, 이 DK에 대한 매저를 RU에 대한 액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RU라는 거를 게이트로 구현하는 게 쉽다는 게 이 사람들의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이 어펜딕스의 페이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그 퀀텀 컴퓨터의 게이트로 하기가 쉬워서 그걸 다른 폴리노미알로 쓴 건데요. 네네. 어, 그게 없다면은 그냥 보통 쓰는 그 베이시스랑 이 베이시스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게 트렁케이스를 안 한다면은 그게 사실은 근데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RU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하면 네, TK가 나왔는데 그러면 네, 그냥 UK만 액트를 하면 HK 승이 나오느냐가 포인트거든요. 네. 어, 그 부분이 좀 서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이거를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인트로듀스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뭔가 HK가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뭐가 나온다든지. 예. 그리고 란초스 알고리즘에서 보통 올소고날 베이시스 정의할 때 계속 그 올소고날하게 만들잖아요. 아, 네네.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없이 해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뒤에 뭐 S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런 거죠. 네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차이일 뿐이지 뭐라 해야 될까? 효율성 문제의 차이지 그냥 계산은 하는 건 결국 답을 주는 그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은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네. 네. 포인트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약간 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추상적인 거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아, 네. 그 그 뭐지? 추상적이라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요 그 막 컴텀 뭐 시그널 프로세스나 뭐 이런 쪽 보면 요즘 양자 알고리즘들 약간 2019년 이후에 나온 그런 논문들 보면 막 체비셰 포리노미얼 되게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왜 왜 체비셰 포리노미얼을 많이 사용하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약간 음, 포인트 아니면 왜 그런 걸 사용하는지 혹시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네, 정말로 추상적인 질문이네요. 네. 한 가지 키는 체비쇼프 폴리노미얼이 로테이션이랑 엮이는 부분이었잖아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엔 정의라고 했지만 뭐 수학자들은 성질이라고 하기할 것 같고 여기 코사인 세타를 넣었을 때 코사인 n 세타로 가서 이게 로테이션이랑 엮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보면은 많은 퀀텀 알고리즘들이 결국 유니타리를 액트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니타리는 비주얼라이즈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니까 가시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림을 그리기가.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리얼 스페이스, 리얼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유니타리들이 계속 섞이서 액트하는 게 리얼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계속 액트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로테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체비쇼프 폴리노미얼이랑 얘네들 일종의 로테이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음, 그래서 뭔가 잘 엮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증명에서도 그 인사이트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처음 봐서 체비쇼 폴리노미알을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를 뉴메리컬 아나리시스 할 때는 좀 다른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너무 예전에 배워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성근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아는 퀀텀 알고리즘이라 해봤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윤님 코멘트 없으신가요? 아까 허를 찔린 질문을 나한테 하셨는데 허를 찌르는 저는 사실 질문은 특히 없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연구인 것 같아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은 코멘트와 좋은 질문,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